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버퍼 오버플로 공격을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에 대한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구조와 동작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물리 메모리의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32비트 경우에는 2의 32승에서 약 뭡니까 4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CPU가 피지컬리 어드레스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4기가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1기가바이트에 대한 것만 장착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근데 가상 프로세스는 1기가바이트보다 이 프로세스는 1기가바이트보다 더 클 수가 있지요. 프로그램을 짰더니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서 그러면 물리 메모리가 1기가바이트고 이 프로세스는 1.5기가바이트의 큰 사이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리 메모리로 올라와야지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대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CPU가 얘를 Q에다가 이제 놓고 하나씩 엑스큐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세스 A가 있고 또 프로세스 B도 있게 되겠죠. 그죠? 프로세스 B도,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 그래서 타임 쉐어링으로 요거 실행하고 그다음에 요거 실행하고 이게 워낙 이제 빠르기 때문에 사람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프로세스의 크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물리 메모리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실행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 수행되는 프로세스들의 크기의 총합 이게 1기가바이트 메모리만 장착을 했는데 4기가까지 확장 가능하지만 돈이 없어서 1기가바이트짜리만 샀어요. 근데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뭐 예를 들면 아래 한글, MS 워드, 그다음에 크롬, IE 뭐 이런 거 다 띄웠어요. 여기 뭐 할까요? 뭐 캘큘레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프로세스의 크기가 1기가바이트보다 더 커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될 것만 동작을 하고 얘는 동작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 동작을 해요. 뭐 약간 느려져도 동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게 느리다라는 건 느끼지만 어쨌든 기다리면 천천히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이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하니까 이해 바랍니다. 자, 여기 하드디스크에 이제 파일 및 디렉토리 저장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 저장이 돼 있죠. 여기 이제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은 물리 메모리로 오기 전에 이런 가상적인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 프로세스 C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2의 32승 바이트의 큰 메모리를 사용을 해요. 32비트 CPU 경우에. 32비트 CPU 경우에. 우리가 64비트 CPU는 가상적인 메모리를 2의 48승의 사이즈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2의 64를 안 만들고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의 64면 엑사바이트였잖아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서 어드레싱 하는 사이즈를 이렇게까지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32비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A는 0번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의 최대까지 크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이제 작을 수는 있겠죠. 작을 수는 있는데 연속해서 이 번지가 정해지는 그런 프로세스 A가 만들어지고 프로세스 B도 만들어지고 프로세스 C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물리 메모리는 지금 현재 1기가바이트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쪼개게 됩니다. 예, 실제
사용자,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컴파일을 하면은 0, 1, 2, 3, 4 이렇게 연이어서 보이지만 이게 실제 물리 메모리로 저장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CPU가 실행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나머지는 잠시 그냥 가상적인 거에 있게 되는 거죠. 그 가상 메모리가 부족한 거는 하드디스크 보조 저장 장치인 이 수압 에리어를 디파인을 합니다. 수압 에리어를 디파인을 하면 나머지들은 요 수압 에리어에 잠시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것도 2의 3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렇게 실행이 된다고 봅시다. 실행이 돼서 다 실행이 되면 얘는 수압 아웃이 되고 다른 것들이 또 수압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또 차례로 또 수행이 되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가상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스 A가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수압 인, 아웃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OS가 하는 거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B도 예를 들면 페이지 단위 또는 세그멘테이션 단위로 세그먼트를 쪼개서 한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들락달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 매니지먼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배울 때 디맨드 세그멘테이션, 디맨드 페이징 이런 용어를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체제 쪽에서 한다. 이쪽은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프로세스는 2의 32승 4GB의 큰 메모리를 사용하며 0번지부터 연속되어 프로세스가 적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를 물리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에 분산 저장해서 프로세스 일부만 메모리에 적재를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적재하고 불필요한 건 다시 수압 아웃하고 프로세스가 끝나면 그냥 이 수압 에리어와 물리 메모리에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일 디렉토리 저장에 그냥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디스크는 물리 메모리의 빈 공간이 부족하여 메모리 일부를 수압 영역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가상 메모리의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32비트 CPU의 경우 프로세스 사용자 공간인데 리눅스 경우에는 사용자 공간이 3GB가 최대이고 윈도우는 2GB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OS마다 좀 틀린 거죠. 사용자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 주소의 데이터가 실제 메모리에 분산 저장되고 어느 번지에 있을 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엑스큐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러닝 상태가 되는 거죠. 러닝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가상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가상적인 어드레스가 만들어집니다. 0번부터 최대 2의 32의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어드레스까지 연이어서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프로그램 중에 코드 영역,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죠. 데이터 영역, 힘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영역,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뭘 불러요? 이 커널 코드, 시스템 콜에 의해서 커널 코드를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커널 코드와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유닉스 경우에 여기 맥시멈이 3GB라는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맥시멈. 여기 1GB는 커널 공간용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윈도우 경우에는 맥시멈 2GB만 사용하고 2GB가 커널 영역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CPU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코드를 지정을 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가상적인 어드레스가 실제 피지컬한 어드레스로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어디서 한다?
운영체계에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운영체제에서. 오퍼레이팅, 리눅스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한다는 얘기죠. 곧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트에서 그걸 변환을 해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 이 영역은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매핑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이 코드, 요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거를 매핑 테이블을 보니까 피지컬리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34000 이쪽으로 피지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걸 지적 포인트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지컬 메모리에는 연속적이지 않죠. 비연속적이에요. non continuous예요. 그죠? 이 가상 주소 프로세스는 가상적인 주소로 되어 있어서 연속적이지만 실제 메인 메모리의 피지컬리 메인 메모리에서는 비연속적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어떤 거는 좀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 커널에 관련된 거는 또 꼭대기 여기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거 운영체제에서 이렇게 피지컬리 어드레스를 변환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티에 의한 주소 변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에는 ALU와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move AX4. 4가 이 4는 논리 주소예요. 논리 주소가 지정하는 내용물을 AX 레지스터에 적재하라는 거죠. 이런 명령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프로그램은 요 프로세스 A라고 봤을 경우에 프로세스 A의 입장에서는 이 가상 주소가 논리 주소인데 연이어서 이렇게 있어요. 연이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위에도 있고 뭐 이렇게 코드가 있다,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코드 세그먼트라고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네 번째 쭉 이렇게 와서 여기 100번째 move ax, 4라는 인스트럭션이 EIP가 이제 포인트를 하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요 4라는 거는 네 번째 요 어드레스에 있는 내용을 16비트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AX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네 번째라는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번째지 실제 피지컬리는 이게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MMU를 통해서 변환이 돼서 물리 주소가 819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같이 그려놨지만 실제는 저 다른 피지컬 메모리 쪽에 뭐 0번부터 2에 34기가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 8196번째에 해당하는 걸 포인트해서 AX로 가지고 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A의 논리 주소 콜 200을 하면은 콜 200으로 인스트럭션이 점프할 텐데 이 콜 200이라는 것도 사실은 논리 주소이고 이게 물리 주소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만약에 20581이라는 게 20581로 변환이 돼서 실제는 물리 주소인 여기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리 주소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가상 주소, 이 연이어진 가상 주소에만 관심 있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피지컬 어드레스를 변환하는 거는 OS가 해준다. 라는 정도로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모든 코드들은 논리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CPU가 읽고 해석하고 발생시키는 주소는 모두 논리 주소이다.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 테이블이 존재한다. 아까 페이지 테이블이라든지 뭐 세그먼테이션 뭐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MMU를 거쳐 논리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리눅스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예요. 이 프로세스 개발자나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은 연이어서 주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논리 주소가 CPU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연이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리눅스 프로세스는 3기가까지가 사용자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기가는 커널 스페이스예요. 커널이 들어와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리눅스 커널 코드 데이터들이 있게 되고, 이 세그먼트에서 만약에 커널에 있는 시스템 콜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를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공유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32비트인 경우에 그 스페이스가 2의 32의 마이너스 1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기가바이트까지 어드레싱이 가능한 거죠. 근데 피지컬 어드레스는 1기가밖에 장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중간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거를 뭐 세그먼트 테이블 또는 뭐 페이지 테이블 이런 걸 통해서 MMU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을 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한다라고 그냥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000부터 FF까지가 이제 쭉 연이어서 있게 되고, 이 안에는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아까는 데이터 세그먼트만 얘기했는데 BSS 세그먼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별해서 이렇게 되고, 이걸 통상적으로 교과서에서는 그냥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하는 교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힙 스택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중요한 오버플로어 어택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스택 부분이에요. 이 스택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 가상 주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3기가까지가 바로 C00 여기까지예요. 윈도우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4KB는 널 값으로 할당이 되고, 여기 4KB는 도스 및 시니피트나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2GB는 프로세스 사용자 영역이다. 그리고 2기가는 그냥 커널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2기가는 사용자 영역이고 2기가는 커널 영역이다 라고 보통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세그먼트는 뭐냐? 좀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코드. 갑자기 제가 텍스트를 찾고 있네요. 코드 세그먼트 또는 텍스트 세그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CPU로 실행되는 머신 코드가 있는 영역, 그러니까 0000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실제는 CPU가 이해하는 거는 0과 1이기 때문에 있는 실행 파일이 있는 건데, 이런 바이너리 코드로 들어가 있는 거죠. EIP가 다음에 실행하는 명령을 가집니다. 이게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인스트럭션 포인트니까 당연히 이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다음 실행할 명령어를 패치해 갖고 오는 거죠. 또는 보통 텍스트 세그먼트와 데이터 세그먼트를 합쳐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 프로세스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세그먼트는 이니셜라이즈드 데이터 세그먼트. 여기서 중요한 건 이니셜라이즈드예요. 우리 전역 변수라는 거 잘 아시죠? 초기화된 전역 변수 또는 스태틱 베리어블 등이 저장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C 프로그램에서 스태틱으로 이렇게 디파인 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이전에 디파인 해 놓은 것들, 인티저 a 뭐 이러다. 이건 전역 변수죠. 이 메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함수, 예를 들면 콜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역 변수 또는 스태틱이라고
베리어블로 저장 해놨는데 이니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0 또는 뭐 a equal 100 이런 식으로 초기화 해놓은 겁니다. BSS는 uninitialized data 세그먼트예요. 그래서 코드 세그먼트 그냥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우리 얘기하고 요거를 좀 더 나눠서 데이터 그다음에 BSS 요거는 초기화된 거, 요거는 uninitialized 된 거, 초기화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태틱으로 선언이 됐는데 초기화가 안 돼 있죠? 요거 그죠? 네, 이런 것들은 BSS 영역에,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영역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택은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탑이잖아요. 이 위에는 이제 커널 영역이 뭐 있겠죠. 그러면 스택은 하이 어드레스에서 이 로우 어드레스로 지금 쌓이게 돼요. 그럼 뭐가 쌓이느냐? 여기 이제 함수 썸이 있다 그러면 B가 여기에 B, A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쌓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sum 해서 A, B, C가 있다 그러면 C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죠. 여기가 C, B, A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나올 때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택은 함수 sum AB의 AB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죠. 그죠? 요 AB는 그 지역 변수에 해당하는 거를 스택에다가 넣고 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사실 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요 메인 내에서 여기 아규먼트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규먼트 C, 아규먼트 V 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 아규먼트 V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 C가 여기 스택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메인이라는 하나의 지역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힙은 가변적인 양의 메모리를 저장해. 가변적인 양이라는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의미하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C 프로그램에서 M alloca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바이트 캐릭터로 200바이트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코드, 데이터, 그 다음에 힙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200바이트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언제? 러닝 될 때. 요게 EI 포인터가 실행이 돼서 요게 실행이 될 때 요게 딱 할당이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택은 어떻게 보면은 컴파일 할 때 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이 스택은 컴파일 시간에 좀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늘어났다 뭐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컴파일 시간에 좀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힙은 런타임에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 데이터 BSS는 파일 사이즈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관계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어디에 쌓이겠어요? 전역 변수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볼게요. 요거는 전역 변수죠. 당연히 데이터 세그먼트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요것도 구별을 한다고 그랬어요. 초기화 되어 있으면 데이터, 초기화가 안 되어 있으면 BSS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 메인이라는 지역 변수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스태틱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요? 초기화가 안 된 변수예요. 그래서 BSS에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인에 들어와서 요거 지역 변수죠. 요 지역 변수는 다 스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택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인테저 32비트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KA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M 얼록 4바이트에 관련된 거는 요건 캐릭터죠. 포인터가 지금 캐릭터로 지금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4바이트는 어디에요? 요 10의 4바이트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코드들은 어떻게 돼요? 코드 세그먼트 자리에 할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펑션, 이게 이제 하면은 또 스택 프레임을 또 하나 형성을 하게 돼요. 스택 프레임을. 스택 프레임을 하나 더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